장로회 신학대학교가 최근 무직의 깃발을 들어 파문을 일으킨 학생들에게 징계를 내렸습니다. 학교 징계위원회는 학생 5명 중 1명에게 정학 6개월, 3명에게는 근신과 사회봉사, 나머지 1명에게는 엄중 경고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나이지리아에서 기독교인들을 향한 대규모 학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종교와 인종 간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는 나이지리아의 기독교인들은 정부에 종교 학살을 중단시켜줄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한동대와 주빌리 통일 구국기도회가 청소년 통일 캠프를 개최합니다. 이번 캠프는 너와 나 우리는이라는 주제로 8월 6일부터 9일까지 3박 4일간 진행되며 다음 세대를 위한 올바른 통일 인식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가 인권 기본 계획을 막기 위한 노력이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텐트 농성을 하고 삭발식을 하고 급기야 혈서까지 써야 했던 이분들의 주장은 무엇인지 내용에 관심을 가져야겠는데요. 이 소식 잠시 후에 전해드리고 먼저 장신대 동성애 옹호 학생에 대한 징계 관련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장로회 신학대학교가 채플 시간에 동성애 혐오를 반대한다는 취지로 무직의 퍼포먼스를 거행한 학생들에게 징계를 내렸습니다. 장신대학교 징계위원회는 해당 학생들이 동성애를 옹호 조장했으며 무지개색 옷을 입고 채플에 참여한 것은 수업 방해라고 판단했습니다. 김보림 기자입니다. 장로회 신학대학교 징계위원회가 지난 26일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을 맞아 무지개 깃발을 들고 채플 시간에 사진 촬영을 재개한 학생들에게 징계 조치를 내렸습니다. 지난 5월 19일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정확한 조사와 신속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지 3달 만에 내려진 조치입니다. 징계위원회는 무지개 퍼포먼스를 한 학생들이 지도교수 지도 위반과 수업 방해 및 학교 명예훼손이라는 사유로 5명 중 1명에게는 정학 6개월을, 3명에게 근신 및 사회봉사를, 1명에게는 엄중 경고를 처분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징계가 신학교 채플 시간에 동성애를 옹호 조장한 이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하메노회 동성애대책위원회 고형석 위원장은 학생들이 동성애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하며 이번 징계는 그저 장신대의 체면 차리기가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근본적으로 학생들이 이 동성애 독재 내지는 동성애 합법화, 동성애를 인권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검증을 안 했다는 겁니다. 결국은 체면 치료하는 거예요. 이어 예장 통합 관계자들은 장신대가 동성애 사건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동성애로부터 교회를 지켜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장신대 무지개 퍼포먼스 징계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유와 공식 입장을 듣기 위해 징계위원장 홍인종 교수와 연락을 시도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으며 학교 측과 다른 징계위원들은 위원장과 통화를 해보라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CT널 뉴스 김보림입니다. 법무부가 내달 초 안으로 청와대 국무회의 통과를 추진하고 있는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이 많은 국민들의 반대와 우려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교계와 시민단체들은 혈서까지 쓰면서 기본계획에 포함된 독소 항목들을 대폭 수정하거나 즉각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조홍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모든 사람으로 변경, 성인지 정책과 성주리화 시행으로 70여 가지 젠더 인정 움직임, 아동 청소년 대상 성인권 교육 실시 등 이번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NAP는 사회적 논란을 일으킬 요소들이 다수 포함됐다는 주장이 거셉니다. 동성애 동성혼 개헌 반대 298개 단체 국민연합은 NAP의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비롯해 국민의 기본권 침해, 위헌 위법적 내용 등을 문제로 지난 26일 집회를 열고 NAP의 폐기를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건강과 가정을 위한 학부모연합 김혜윤 대표는 국가가 평범하고 선량한 다수의 인권은 지켜주지 않고 소수자만을 위한 정책만 만들고 있다며 이는 심각한 사회 역차별을 일으킬 것이고 다음 세대에게 잘못된 젠더 이데올로기를 심어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정의를 지켜야 할 자리에 나
특히 이날 40여 명의 목회자들이 절박한 마음을 담아 혈서를 써 이번 기본 계획에 대한 반대를 표해 화제가 됐습니다. 이들은 도덕과 윤리가 모조리 무너질 위기에 직면해 있는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결단을 표현하는 방식이라고 밝히며 성명을 통해 법률도 아닌 대통령 훈령에 의한 국가인권 정책이 다수 국민의 양심과 표현, 학문과 종교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할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은 법률에 의해서만 제약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도 아닌 대통령의 훈령에 의해서 국가인권정책이 다수 국민의 양심과 표현, 학문과 종교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정신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집회에 이어 진행된 성평등 정책의 문제점을 주제로 열린 학술 포럼에서는 양성평등에 기반하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 젠더 이데올로기와 성평등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 등에 대해 발표가 진행됐습니다. 동성애 동성혼 개헌 반대 국민연합 기론평 운영위원장은 서구의 정책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국민의 행복을 위해 피해야 할 일이라며 국민들이 더욱 목소리를 모아 국가가 잘못된 길로 걸어가지 않도록 나라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정부가 바른 길로 가도록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되는 그런 사명을 우리가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에 발의될 제3차 NAP는 내달 7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경우 대통령 재가를 거친 뒤 바로 시행에 들어가 오는 2022년까지 유지됩니다. 시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제45차 CBMC 한국대회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주제로 다음 달 15일부터 17일까지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열립니다. 국내외 기독실업인 3천여 명이 참석할 예정인 이번 대회는 토론토 큰빛교회 이면수 원로 목사, 미 항공우주국 신재원 부국장 등이 주 강사로 나서며 청년 천여 명과 함께하는 청년 초청 집회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한국 CBMC 이승률 중앙회장은 이번 한국대회가 열릴 광주는 신앙적 양심과 희생의 터 위에 세워진 아름다운 기독교의 성지라며 다음 세대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비전을 심어주는 것이야말로 주님 나라의 핵심 가치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6월 말 나이지리아의 한 마을에서 무슬림들의 공격으로 수많은 기독교인이 학살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한 공격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국제사회도 매우 우려하고 있는데요. 나이지리아 장민재 선교사님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선교사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근 또다시 기독교인 대량 학살 사건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나이지리아의 갈등을 표현하는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Ethno-religious crisis, 종족 간 갈등입니다. 이 단어가 나이지리아 기독교인들의 박해자를 가름하는 또 하나의 세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이슬람을 신봉하는 종족들이 기독교 종족들을 박해하는 것을 일컫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 중 플라니 종족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서부 아프리카가 자신들의 왕국의 터전이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옛 터전을 되찾아 옛 영화를 찾는다는 그 이름하에 나이지리아 북부 지역에 정착하고 살고 있는 기독교 농부들을 박해하고 학살할 자행하기도 하여 위험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스 지역의 학살도 바로 이들의 소행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태가 이 정도라면 정부의 조치도 필요해 보이는데 나이지리아 정부에서는 보호책을 내놓은 게 있습니까? 나이지리아에서는 이러한 플라니 종족들로 인해서 야기되는 종족 간의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갖가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이 종족들에게 나이지리아 북서부에 위치한 곰베주의 쿠모 지역에 광대한 땅을 제공하고 그들이 정착하여 그 지역에서 유목 생활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나이지리아 전역에 흩어져 제각각의 삶을 영위하면서 간헐적으로 사건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독교인에 대한 보호책은 특별한 것이 없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냥 사태가 발생하면 사후 약방문 격으로 군 병력을 파견해서 그들을 진압하고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일밖에 하고 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런 갈등이 발생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군요. 인종 갈등과 종교 갈등이 섞이면서 갈등의 골도 더욱 깊어진 것 같은데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선교사님? 예, 나이지리아의 그 인구는 약 2억입니다. 그 중에서 기독교인이 약 1억이고요. 이슬람들이 1억이 있기 때문에 늘 종족 간 갈등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갈등으로 인해 수많은 희생자들이 발생하고 나이지리아 정부의 무기력함과 나이지리아 기독교인들의 무관심은 이러한 박해를 더욱더 부채질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나이지리아 기독교계의 문제는 일부 교단들의 기복주의적이고 혼합주의적인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의 이러한 그릇된 메시지들은 성도들로 하여금 이 땅과 현세의 복을 집착하도록 유도하고 있죠. 그 결과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대망과 주님 안에서 자신들의 사명을 망각하게 되고요. 따라서 나이지리아 교회가 당하는 어려움에 대해서 무관심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이지리아는 물론 전 세계의 교회가 연합하여 나이지리아 교회와 나이지리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곳곳에서 종교의 이름으로 더 이상 희생이 발생되지 않도록 전 세계 교회가 해결 방법을 찾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동대와 주빌리 통일 구국기도회가 다음 달 6일 청소년 통일 캠프를 개최합니다. 오늘 이슈를 보는 창에서는 주빌리 통일 구국기도회 오성훈 사무총장 모시고 관련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무총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앞서 말씀대로 청소년 통일 캠프가 다음 달 6일부터 진행된다고 소개해드렸는데 네, 먼저 소개해 주시죠. 네네. 저희 주빌리 통일구국기도회에서 우리 다음 세대를 통일의 어떤 주역으로 이렇게 세우는 일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서로 합의를 하고요. 2015년부터 우리 주니어 주빌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니어 주빌리가 캠프를 이번에 이제 4번째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매년 진행되는 캠프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특별히 올해만큼 통일이라는 말에 방점이 찍힌 적은 없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올해 통일에 대한 기대도 많이 높아지고 또 남북 정상회담이나 북미 정상회담이 있으면서 한국 교회가 통일을 이제 실제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때다, 그런 인식이 조금은 이렇게 확산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3박 4일 동안 캠프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네. 그 어떤 강사분들이 오시고 또 어떤 내용으로 채워져 있는지요? 저희들은 이제 아무래도 통일도 중요하지만 복음을 우리 청소년들이 만나는 거. 네. 그래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복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우리 청소년들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성을 이제 이 민족의 통일, 그리고 전 세계 열방의 구원, 이런 부분들의 이제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어떤 강사분들을 이렇게 초대를 했는데요. 첫째 날 이제 저녁 집회가 상당히 이제 중요하고요. 네. 그 저녁 집회는 우리 탈북미 목회자인 우리 사랑의 교회 북한 사랑의 선교부 우리 기리진 전도사님이 첫째 날 이제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주고요. 네. 서울 영동교회 이제 그 전체 우리 교육 담당하고 계시는 배민수 목사님이 또 이제 통일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해주시고, 또 마지막 날 이제 3번째 날 저녁에는 마크조 목사님, 지금 하와이 열방대학에서 이제 동북아 DTS 교장으로 섬기시는 분이 또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오전에는 이제 통일 특강,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의 미래에 대한 진로 선택 특강들이 있고요. 그리고 오후 프로그램으로는 우리 한동대학교에 통일위원회가 있는데 그 통일위원회에서 준비한 활동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진행이 됩니다. 네.
주빌리 구국 기도회는 사실 오랫동안 나라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주빌리 구국 기도회와 청소년 통일 캠프 어떤 유기적 관계가 있는지 소개해 주시죠.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 주빌리 통일구국 기도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2011년 3월 3일부터 이제 새롭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지난 7월 5일 날 저희들이 이제 700차 기도회를 했는데요. 네. 그 기도회를 하는 가운데 저희들은 이제 각자 다양한 영역에서 선교를 하고 있는 북한 선교, 통일 선교를 하고 있는 단체들의 연합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단체들이 하지 않고 있는 것 중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 고민하는 중에 저희들이 이제 다음 세대를 통일 세대로 세우는 일이 너무 중요한데 네. 이게 이제 그 재정적인 부분들도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다른 단체들이 못하는 거. 그걸 우리가 이제 하자 그렇게 결정을 해서 이제 주니어 주빌리라고 하는 그런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네. 주니어 주빌리는 이제 청소년들,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통일의 비전을 심어서 그들로 하여금 통일의 어떤 비전을 이렇게 가지고 자기의 미래를 이렇게 설계해 갈 수 있도록 그런 이제 캠프를 네. 만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주빌리 통일구국 기도회 내에 주니어 주빌리라고 하는 그 팀에서 이렇게 진행하는 게 바로 청소년 통일 캠프입니다. 네. 사실 통일 시대를 살아야 될 주역들은 바로 다음 세대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사역을 하시면서 청년들과 통일에 관한 생각을 많이 나누실 것 같은데 네네. 요즘 청소년들 통일에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무래도 우리 청소년들은 그 남북 관계가 좀 경색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이렇게 자랐던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연평도 포격이라든지 또 천안함 폭침이라든지 그렇게 이제 좀 어려운 남북 관계 속에서 자라다 보니까 통일에 대해서도 또 북한에 대해서도 그렇게 이제 긍정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저희들이 발견하고요. 네. 제일 심각한 것 중에 하나는 북한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는 거죠. 네, 무관심.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내가 당장 하고 있는 뭐 공부라든지 아니면 대학교 진학이라든지 또 앞으로 이제 취업이라든지 그런데 한국 사회가 그런 부분이 너무 이제 어렵다 보니까 자기 일에 너무 매몰되어서 뭐 민족이나 통일이나 이런 걸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여력이 좀 없는 부분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무관심을 극복하는 게 중요하겠군요. 그렇습니다. 네, 이야기를 쭉 듣다 보니까 이번 캠프에 이 탈북민 청소년들도 참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네, 드는데 네. 이번에 참여합니까? 개인적으로 몇몇 청소년들이 이렇게 참여를 하는데요. 네. 저희들이 그 캠프를 이렇게 진행을 해보면 상당히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우리 한국 교회가 그런 부분에서 또 관심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또 우리 청소년 학생들이 아무래도 방학이다 보니까 네. 방학에는 좀 쉬는 게 방학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한국 교회의 여러 곳에서 이제 그런 캠프라든지 아니면 어떤 학습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 청소년들을 섬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탈북 청소년들을 방학 때 모으는 게 사실 너무너무 쉽지가 어려운 않군요. 부분이 네.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빌리에서 같이 기도하던 그런 이제 개별적인 우리 청소년들 또 우리 청년이지만 또 대안학교를 다니고 있는 그런 분들은 또 이렇게 같이 참여를 해서 조별로 이렇게 들어가서 같이 우리 남한 청소년들을 만나는 그런 일들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무엇보다도 정적인 통일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통일을 그렇습니다. 기대하고 또 네.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복음으로 하나 되기 위한 노력들, 또 우리 청소년들이 어떤 자세를 가지면 좋을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또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통일관에 대해서도 좀 소개해 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아무래도 이 민족 의식과 역사 의식을 갖는 것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요셉을 이야기를 이렇게 하더라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결국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많은 사람을 살렸다라고 하는 것에 요셉 이야기가 사실 마무리가 되어지지만 우리 청소년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요셉이 그 이후에 그 형제들에게 충분히 보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품었고 네. 또 한편으로 이 요셉이 마지막 유언으로 남겼던 지금 내 유고를 여기에다가 묻지만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 내 유고를 메고 올라가라. 그렇게 이제 유언했었던 그게 바로 이제 역사의식이고 민족의식인데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더 많이 이렇게 강조를 하고 그래서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이 단지 나 하나만 이렇게 믿고 예수님 잘 믿으면 된다 이게 아니라 네. 이 사회를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영역으로 바꾸어 갈 수 있는
그래서 목회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선교사로 나가거나 그 영역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살아가는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 청소년들에게 좀 많이 알려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통일에 대한 인식은 저희들이 이제 복음 통일을 이야기할 때 이 복음이 복음을 믿든 우리 북한의 이제 지하교회 성도들이 어떤 북한의 지금 세습 체제를 무너뜨리고 우리가 복음으로 통일한다. 이런 개념은 좀 현실하고는 너무 좀 동떨어져 있는 것 같고요. 사실은 진짜 복음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것. 그게 이제 진짜 복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복음 통일을 이야기할 때 어떤 십자가 정신으로 십자군 정신이 아니라 십자가 정신으로 우리가 낮아지고 우리가 죽어서 상대를 살리는 이런 것이 이제 아무래도 이 남한과 북한 사이의 어떤 그 이념적인 대립 때문에 적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도 우리가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정말 복음 통일을 선물로 주실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희 주빌리 통일국교회가 기도하는 일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우리 청소년들도 이런 기회에 함께 기도하는 일 그리고 복음 통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더 깊이 깨닫고 우리 청소년들 안에서도 통일을 위한 운동들이 일어나는 일이 이번 캠프를 통해서 이렇게 생겨났으면 참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네, 꼭 그렇게 되길 저희도 기도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이 땅의 기독 청년들이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함께 붙잡고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들 좀 나눠주시죠. 네네. 저희 주빌리 통일국기도에서는 청소년들도 또 중요하고 하지만 이제 청년 세대들이 직접 지금 이제 활동하고 있는 청년들이잖아요. 그래서 청년이 빠진 통일은 통일이 아니다. 그렇게 우리가 선포하면서 2016년에 저희들이 청년 대회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알고 보니까 이미 청년들 가운데 통일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팀을 조직을 하고 단체를 만들어서 통일 운동을 하고 있는 그런 청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청년들을 함께 이렇게 모아서 주빌리, 청년 주빌리라고 하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거 이제 어떤 조직이라기보다는 이제 연합체이고 네트워크인데요. 이 청년 주빌리가 앞으로 내년부터 시작해서 봄에는 집회를 하고 기도회를 하고 또 여름에는 이제 3박 4일, 2박 3일 정도의 청년 통일 한국 대회를 이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런 일들에 우리 청년들이 너무 어려운 시대에 있지만 이런 부분에 자기가 직접 참여를 하고 또 어떻게 이 사회가 진행이 되어지는지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정말로 가치 있는 일에 자기 자신을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이 우리 한국 교회 내에서 더 많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근본 통일 캠프를 통해서 올바른 역사인식을 청년들이 가지고 또 복음 통일을 함께 기도하는 좋은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올여름 휴가 일정 중 이번 주에 휴가를 떠나는 분들이 가장 많다고 하는데요. 7월이 마무리됩니다. 쉼을 통해 새로운 출발이 있는 8월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